Welcome, Money Mar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최근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계약금만 치른 아파트인데요. 지금 피 받고 파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요즘 아파트 값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다니까 괜찮죠? 대체로 저희 돈 파는 가게에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대1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해 오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 오십니다. 당장에 궁금한 내용. 이분도 마찬가지죠. 계약금만 치른 아파트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 받고 파는 것이 좋을까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계약금만 치른 아파트인데 팔까 말까, 파는 것이 좋을까? 그냥 계속 중도금 잔금 치르고 계속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을 고민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분 상황 조금 더 같이 살펴볼까요?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돈 파는 가게 시리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오늘은 52세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자, 이분은 조금 전에 말씀 나눈 것 같이 계약금만 치른 아파트 지금 피 받고 팔면 좋을까요? 파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 오셨는데 이분의 상황,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산은 현재 거주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금만 낸 아파트 외에 지금 살고 있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약 5억 원 정도 한다는데 대출이 1억 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빼고 나면 순 4억 원이죠. 어쨌든 시세는 5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현금 1억 원 정도의 목돈, 여윳돈이 있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아파트 계약금을 5천만 원 주었으니까 이 5천만 원 포함해서 아파트 계약금 5천만 원을 포함해서 한 1억 정도가 여윳돈이 있다. 월 소득은 500만 원 정도라는데요. 남편분이 자영업을 하신데 55세라는데 한 350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약간 들쭉날쭉한데 평균 그렇다네요. 본인도 식당 아르바이트 등으로 한 150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자녀가 2명 있는데 직장을 다니는 자녀 따님, 그리고 대학을 다니는 아드님, 이렇게 2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입니다. 52세 여성 남편분 55세, 대략적인 이런 경우 보통의 경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 가정인데요. 저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죠, 이분한테. 아파트는 왜 계약하셨나요? 아마 저희 돈 파는 가게에 질문을 하셔서 저랑 통화를 하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질문하시는지 하는지 좀 이제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항상 어떤 행위에 대한, 즉 우리가 어떤 상품에 가입한다, 또 아파트를 계약한다, 등등 하는 행위에 대해서 왜 하셨는지 이유를 먼저 물어봅니다. 목적은요, 돈을 모으는 목적,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파트는 왜 계약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당장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도와드렸죠. 주거용, 즉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주할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조금 값이 오르면 팔아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용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나중에 살 수도 있고 또는 많이 오르면 팔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좋은 대로 선택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목적이 뚜렷하면 할수록 선택을 할 수 있는 길도 훨씬 더 단순해지면서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아파트 좋지 않죠. 아파트가 좋았던 시절에는 지금 이분의 말씀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살 수도 있고 많이 오르면 팔 수도 있고, 아파트가 오르니까. 그런데 요즘 시즌은 어떻습니까? 아파트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아파트 좋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 역시도 아마 지금 계약을 했는데 피 받고 피가 조금 있으니까 파는 게 나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지금 노선을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주거용인지 투자용인지. 사실 이제 주거용이라고 하면 오르내림에 그닥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아파트 값이든 뭐 다른 투자 자산도 마찬가지지만 사이클이 있거든요. 지금은 조금 힘든 사이클이지만 나중에 또 수요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누적되어 나가면서 변화됩니다. 변화가 되면 나중에 또 오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기간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갈 집이라면 그닥 가격에 신경, 뭐 오르내림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런데 반대로 투자용이라면 몇 년 안에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거두어야 하잖아요. 여러 가지 금융 비용을 고려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거주용이냐, 주거용이냐, 투자용이냐라는 목적에 따라서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살 수도 있고 많이 오르면 팔 수도 있고 요즘같이 아파트가 별 좋지 않은 이때에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생각은 동으로 갈 수도 있고 서로 갈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는 왜 계약하셨나요? 할 때 비록 생각을 못 하셨더라도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 보아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좋다. 아파트 가격이 좋을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쁠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그에 대한 대안이나 또 여러 가지 선택이 더 명확해진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아파트는 왜 계약하셨나요? 주거용입니까? 투자용입니까? 살 수도 있고 많이 오르면 팔 수도 있고 이런 등등의 이제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궁극적으로 이분이 뭐 살 수도 있고 많이 오르면 팔 수도 있고 이러면 결국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뭔가 불리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디다 쓰려고 돈을 모으나요? 즉 아파트를 계약을 했는데 그 아파트 값이 올라서 돈을 조금 불리기 원하는데 왜 돈을 불리를 하나요? 라고 제가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요. 자, 52세, 남편분 55세, 이 연세에는 당연히 목전에 이제 노후가 어른거립니다. 사실은 빠른 것도 아니죠.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면 빠른 것도 아니고 아주 극단적으로 늦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급하죠, 마음이.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 쓰려고 돈을 모으나요? 하니까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제 어디다 쓰려고 돈을 모으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돈이 어떤 형태로 있어야 하는지,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노후 자금은 어떤 형태로 있어야 할까요? 노후 자금은 첫 번째 생활비가 있어야겠죠. 꼬박꼬박 매달 그냥 숨만 쉬면 돈이 들잖아요. 숨만 쉬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 생활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뭡니까? 노후 자금의 종류 두 번째는 어렵이죠. 병원 갑니다, 그죠? 요즘은요 안 아파도 병원 가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물리치료 등등으로 해서 시원하게 몸을 시원하게 안마해주는 기계도 있고, 또 가면 수다 떨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노인분들한테 병원은 일종의 놀이터입니다. 아이들한테 비유하면. 또 이제 생로병사,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신체가 약해지니까 치료 목적으로도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생활비, 두 번째는 뭐죠? 바로 병원비, 즉 의료비. 세 번째는 이제 바로 용돈이라는 거죠. 우리가 밥만 먹고 삽니까? 집밥만 먹습니까? 때로는 외식하듯이 생활하고 또 가끔씩 병원에 가더라도 또 이제 여행이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의 용돈이 있으면 좋다. 이 세 가지가 노후 자금의
가장 핵심적인 종류죠. 이 세 가지 종류가. 자, 그랬을 때 이 노후 자금의 형태가 어떻게 있어야 될까? 예를 들면 생활비는 어떻게 있어야 될까? 생활비는 평생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 형식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연금이라는 거죠. 생활비는 어떻게 꼬박꼬박 수돗물처럼 탁 틀면 나오는 수돗물처럼 꼬박꼬박 나와야죠. 어떤 날 나오고 어떤 달 안 나오고 이러면 생활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 자금의 종류는 생활비, 의료비, 용돈 이렇게 있는데 생활비는 100% 반드시 꼬박꼬박 신경 안 써도 나오는 딱 매달 뭐 예를 들면 매월 1일이 되면 통장에 탁 들어오는 월급처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의료비는 어떻게 있어야 할까요? 보험으로 준비해야죠, 그죠? 예, 보험으로. 의료비를 내 돈을 모아서 준비한다. 첫째, 아깝죠.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병원에 쑥 갖다 주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보장성 보험을 적절하게, 가능하면 값싸게, 보장은 조금 이제 괜찮게, 그러면서 보험료는 싸게 준비를 하셔야겠죠. 세 번째, 이 용돈은 어떻게 있을까? 용돈은 결국 여유자금이잖아요. 그죠? 여유자금인데, 이 여유자금을 우리는 목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견 맞긴 하죠. 여유자금은 목돈인데 꼭 뭐 목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목돈 1억, 2억, 뭐 억 이게 아니더라도 조금 어떤 생활상의 우리가 비상예비자금 정도 예를 들면 뭐 월급이 연금이 한 2, 300 나온다 이러면 여유자금 한 뭐 1,000, 2천 정도만 있어도 훌륭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노후자금 형태는 생활비는 연금 형식으로 나와야 되고 월급, 그죠?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평생 나오는 월급. 그 다음에 의료비는 보장성 보험. 그리고 약간의 여유자금, 그죠? 언제든 끄집어 쓸 수 있고 또 남으면 다시 넣어 놓을 수 있는 통장 정도, 뭐 그런 정도가 이 노후자금의 종류에 따른 형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50대, 60대가요. 50대, 60대가 목돈을 불리려고 해요. 목돈을 계속 이제 키우기를 원하죠. 뻥튀기. 그죠? 뻥튀기. 근데 왜 이렇게 대부분 50대, 60대가 목돈을 좋아할까요? 목돈을 불리려고 할까요? 현실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준비된 연금 소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준비된 연금 소득이 부족하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있죠 하니까 어떤 순간 마음이 급하거든요.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뭐 매월 꼬박꼬박 무언가를 해서 10년 뒤에 이런 연금 소득을 준비한다. 이게 너무 길어 보이고 멀어 보이죠. 마음은 당장 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꼬박꼬박 이렇게 붙는 것은 당장에 또 눈에 띄게 표도 잘 안 납니다. 근데 목돈을 예를 들면 한 바퀴 예를 들면 1억 원을 한 바퀴 굴려서 2억 원이 되는 것은 금방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리 될 수 있다면. 그래서 마음이 50대, 60대가 연금 소득은 없지 여윳돈은 조금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 불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국 목돈 위주의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목돈 위주의 재테크는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런 경우일수록 급할수록 돌아가자라는 말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10년, 20년이 아닙니다. 지금 50대,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52세인데 이분 같은 경우 50대에서 노후는 아마 40년, 50년이에요. 그러니까 40년, 50년 가운데서 앞으로 한 10년, 뭐 많으면 한 20년, 20년 정도 준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오래 일을 할 계획을 잡으시고 그리고 또 나중에 뭐 준비했던 돈도 지금까지 준비했던 돈도 조금 쓰면서 또 계속 저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노후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고 급할수록 돌아가자 이 말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목돈을 가지면요, 위험합니다. 첫째, 목돈은 왜 위험하냐 한번 볼까요? 노후에 특히 나이가 들어서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불편합니다. 자꾸 이제 판단력은 떨어지거든요. 판단력이 떨어지니까 관리하기가 불편하고 또 좀 불안합니다. 왜? 큰 돈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지죠. 그래서 관리가 전체적으로 불편합니다. 목돈은. 두 번째, 그렇게 뭐 가지고 있더라도 자녀들이 자꾸 유혹입니다. 자녀들이 눈에 자꾸 어른거려요. 이 다 큰 자녀들이 뭔가 하는데 좀 뭐 직장 생활도 좀 불편해 보이고 어떤 또 사업을 한다면 늘 또 좀 힘들어 보이고 등등 하니까 자녀들도 은근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 그 돈 저한테 좀 빌려주세요. 근데 빌려주는 순간 다시 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죠? 이자도 주냐? 이자도 안 줍니다. 그럼 뭐 어쩌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자녀들의 유혹이라는 또 이 복병이 있습니다. 다 우리 아시죠? 아시죠? 세 번째는 뭐 그렇지 않다면 바로 사기꾼들의 표적이 됩니다. 금융 사기의 70% 이상의 피해자들은 50대,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 이렇게 같이 나누었지만 목돈을 빨리 급하게 불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죠. 준비된 연금 자산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가 얇아집니다. 기가 얇아지고 또 나이가 드니까 판단력도 흐려지죠. 그래서 쉽게 사기꾼의 표적이 됩니다. 그만큼 이게 목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거죠. 물론 평생 월급 어떤 꼬박꼬박 나오는 생활비를 해결한 다음에 그래도 남는 돈은 목돈을 있어야겠죠. 있어야겠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목돈 위주로 마음이 급하다고 목돈 위주로 뭔가 노후 준비를 하려는 것이 아주 위험할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그래서 이 노후 생활을 하시는 분, 지금 이제 은퇴 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크게 나누면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조금 쓸쓸하고 심지어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다를까요?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연금이 빵빵합니다. 우리 주변에 뭐 공무원이나 또 군인이나 교사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정년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연금 빵빵합니다. 연금이 빵빵하니까 노년이 보람됩니다. 우리의 은퇴는 뭡니까? 그때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노년이 되니까 빵빵하게 연금 나오고 여유있게 즐기면 뭔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그 삶, 그 인생을 보상받는 이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노년이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이 빵빵하고 노년이 보람 있고 활기차게 생활하니까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부모들이 원금이 빵빵하고 노년을 보람 활기차게 지내는 부모들이 이 자녀들과의 만나면 어떻습니까? 손주녀를 이렇게 돌봐주죠. 용돈도 줍니다. 그죠? 용돈도 줍니다. 부모들 만날 때 자녀들 입장에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받아오죠. 왜? 나이가 들면요. 이렇게 나이가 많아질수록 쓸 수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듭니다. 활동폭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남는 돈 어디 갑니까? 여전히 자녀들한테 가니까 이 자녀들 입장에서 그런 부모들하고 있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자주 집에 놀러 오죠. 그죠? 초대도 자주 합니다. 그죠? 이 반대로 노후가 쓸쓸한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 반대입니다. 연금이 대부분 없죠. 있어도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금이 없거나 부족하고 심지어 목돈이나 재산이 있어도요. 연금이 없으면 왠지 불안합니다. 노후가. 그죠? 목돈만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더 불안해요. 연금이 없으니까 더 또 쓸쓸하죠. 연금이 없거나 적으면 쓸쓸합니다. 자녀들과의 갈등도 커집니다. 왜? 연금이 없으니까 이 자녀들 입장에서도 참 서운하지만 부모들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아쉬운 소리를 부모님들이 합니다. 당장 현실이 아쉬우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의 갈등이 커집니다. 특히
이 연금인 없이 목돈 위주 어떤 다른 부동산이나 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이 자녀들과의 갈등이 커집니다. 자녀들 눈에 뭐만 보입니까? 뭐 현실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가진 덩어리 큰 재산만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뭐 자식들한테 왠지 서운해지고 뭐 등등을 하면서 노년이 조금 쓸쓸해지는 거죠. 자,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 또 반대로 노후가 쓸쓸한 사람들이 공통부모는 바로 기준점은 연금이다. 그죠? 연금이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래서 나의 미래는 50대, 60대조차도 미래는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어떤 친정이나 시댁, 그죠? 부모님들을 보십시오. 친정이나 시댁 부모님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또 이웃 어르신들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친정 부모 또는 시댁 부모님이 무엇이 없어서 힘듭니까? 당장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이라든지 이게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힘들어합니다. 그죠? 힘들어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지금 어떤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포함한 어르신들이 지금 당장에 불편을 느끼는 바로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꼬박꼬박 월급을 갖다주는 자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통 이제 자녀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용돈을 주시잖아요. 용돈을 드리는데 그 용돈 똑같이 형제들이 잘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는 게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다 보니까 뭐 누구는 얼마 내라, 누구를 얼마 내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누구 하나 빵꾸 내면 또 갈등 생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노후가 되었을 때, 이 노후가 된 이미 이제 나이가 먹어서 경제 활동을 하기 힘든 내가 이 자식들한테 갈등거리가 되어 있다는 건 아주 뭐 생각만 해도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보다 10살, 그죠? 20살 정도 앞서 있는 분들의 보십시오. 보시면 그분들이 어떤 것들이 없거나 부족해서 저런 생활을 한다. 저런 처지에 있다. 또는 어떤 것이 풍족하고 넉넉해서 또 저렇게 즐겁게 산다. 뭐 이것을 기준을 잡아보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 준비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무조건 연금입니다. 꼬박꼬박 나오는 생활비. 두 번째는 이제 보장성 보험이죠. 실손의료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이제 실손의료비는 요즘 점점 정책 보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과 노후 고령화 정책과 관계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종류도 많고 쉽게 가입할 수 있고 아파도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꼭 가장 기본적인 실손의료비 보험은 기본적인 보장성 보험이 되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유자금도 조금 준비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까? 이것을 이제 보면 우선 이 연금 준비의 우선순위는 제가 뭐 여러 번 누차 들을 때 먼저 국민연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국민연금 괜찮은 상품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체크해 보십시오. 국민연금을 아직 뭐 납입하지 않았거나 또 중간에 내다가 말았거나 등등 하면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내가 더 불입할 수 있었지. 왜냐하면 이 50대, 60대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가장 가깝거든요. 20, 30대보다. 우리가 또 돈 파는 가게 동영상 가운데서 국민연금 낼까 말까라는 동영상이 있는데 이게 세대별로 달라요. 세대별로 다릅니다. 국민연금 자체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그런데 지급받는 돈이 엄청 줄어듭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받는 수령 시기가 지금부터 멀리 있는 분들, 즉 20, 30대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수령액은 깎입니다. 그래서 50대, 60대가 상대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수령하는 시기가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점점 수령하는 시기도 점점 1년, 2년씩 늘어날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다른 세대에 비해서 가까이 있으니까 국민연금 챙기시라는 거죠. 주택연금도 적극 좀 활용하시고요. 내 집을 활용한 연금제도 또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은 농지연금도 꼭 좀 활용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는 국민연금이나 주택 또는 농지연금을 활용해서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액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한도가 있으니까 국민연금이나 이런 주택연금 이런 것도.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모자라면 또 지금 여유가 있으면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십시오.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아닙니다.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 계속 돈을 적극적으로 불려나가고, 세 번째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변액 유니버셜 보험입니다. 변액 연금 보험 아닙니다. 변액 연금 보험은 앞서 다른 동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연금을 캐시함과 동시에 은행에 넣어놓고 받아 쓰는 개념인데, 은행 이자 그렇게 돌려도 앞으로 우리가 수십 년을 받아 쓴다고 가정을 하면 현금 가치 하락 못 따라갑니다. 물가 인상률 못 따라가기 때문에 계속 어느 정도 한 은행 이자 이상으로는 불려나갈 수 있는 상품, 실적 배당형이죠. 제가 이제 연금저축펀드라든지 변액 유니버셜을 언급해 드리는 것도 바로 은퇴 후에 실적 배당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 배당형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국민연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도 실적 배당형입니다. 왜냐? 물가 인상률만큼 매년 올려주잖아요. 이게 이제 실적 배당형 컨셉이라는 거죠. 실적 배당형은 정확하게 아니지만 그런 컨셉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후 은퇴 연금은 실적 배당형이 가능한 상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먼저 국민연금 챙기시고 주택농지연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도가 차면 연금저축펀드 체크하시고, 그래도 또 여유가 있으면 변액 유니버셜 보험. 이 순서는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을 주셨던 우리 50대 여성의 노후 준비 상황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자, 제가 체크해 보라는 순서대로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국민연금, 남편은 월 50만 원 정도 수령이 예상된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없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과거에 한 두세 달 내다가 안 냈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국민연금공단에 달려가서 추납이라고 있습니다. 못 내었던 기간 동안 내가 내 연금보험료를 불입하는 국민연금보험료를, 그걸 좀 제가 알아보라 했죠. 자, 두 번째, 연금저축펀드 없습니다. 가입한 없고요. 세 번째, 보장성 보험료는 매월 한 70만 원 정도 나가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한번 보내봐라 그랬어요. 보장성 보험이 한 7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한 70만 원 정도 나간대요. 왠지 조금 많아 보여서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것도 좀 빼고, 또 이렇게 심플하면서 필요한 보장 중심으로 가져가면 보장성 보험료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개연성,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자 했고요. 네 번째로 이제 변액 연금 보험을 가입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10년 납인데 5년째 내고 있고 월 30만 원을 내고 있대요. 현재 적립금 한 78%, 원금에서 22%, 원금에 좀 모자라는 정도의 적립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50대 조금 전에 이제 52세 여성, 정확하게는 그분의 노후 준비가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듣는 분들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떠신가요? 이것하고 얼추 대동소이하게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이분에게는 어떤 위기와 기회가 있을까요? 위기와 기회. 기회 요인은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52세니까 한 10년, 62세, 요즘 보통 한 65세까지 마음만 먹으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은 있다. 이게 기회 요인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있다. 반대로 위기는 어떤 위기일까요? 지금이 마지막 10년이다. 지금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이다. 마지막 시간이 있다는 것은 기회인데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다. 그러니까 정말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위기이지만 또한 어쨌든 그 정도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 기회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같은 기회를 잘 살리고 위기를 조금 축소하는 쪽으로 우리가 준비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자, 구체적으로 이분은 첫 질문이 뭐였습니까? 아파트 계약했는데 프리미엄 피가 좀 있는데 이것을 팔까요? 파는 게 좋을까요? 이 이야기는 결국 목돈 위주로, 급하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목돈 위주로 자꾸 이제 빨리 불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목돈을 계속 지금까지 쫓아가는 게 좋을까요?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평생 월급을 높이는 쪽에 더 집중해야 좋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목돈을 쫓아가는 것보다 평생 월급을 지금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소득액을 늘리는 쪽으로 앞으로의 10년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돈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리스크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20년 마지막 남은 이 기회는 평생 소득, 평생 월급을 높이는 쪽으로 집중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종 제안을 해드렸죠. 분양 아파트는 프리미엄을 받고 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분이 뭐 이거 여유 자금이 한 1억 정도 있었는데 1억이 아파트 계약금 5천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었죠. 그러면 아파트 계약금을 5천 했는데 프리미엄을 좀 받았으면 뭐 한 1, 2천 지방입니다. 이분은 1, 2천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뭐 한 1억, 한 1, 2천 정도가 뭐 이게 현금 자산이 생길 수 있겠죠. 자, 그것을 가지고 먼저 국민연금을 달려가라 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 가서 국민연금을 남편분이 지금 50만 원 받으니까 남편분하고 합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국민연금 이분 한 두세 달 내고 안 냈다니까 못 내었던 기간 동안 추납 제도가 있는데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못 내었던 기간 동안에 추납 보험료를 한꺼번에 일시납으로 내는 것으로 이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유 현금을 먼저 첫 번째로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 주택연금도 현재 이제 5억짜리 집을 살고 있잖아요. 1억이 대출 정도 있는데 이 주택연금을 주택연금 제도를 이용해서 한 150만 원 정도 연금을 확보해보자 말씀을 드렸죠. 보통 이제 한 70세에 3억짜리 집을 이렇게 주택연금을 맡기면 70세부터 수령하는 걸로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100만 원 정도 받는데 지금 이분 이제 주택은 5억이고 뭐 부채 1억을 빼면 한 4억 정도 되니까 잘하면 만약에 부채를 앞으로 계속 또 이제 근로를 해서 일을 해서 지금 현재 두 분 합계 월 소득이 500만 원이니까 부채를 또 갚을 수 있다면 주택연금을 조금 늘릴 수 있겠죠. 그죠? 주택연금을 늘릴 수 있어서 주택연금을 어쨌든 한 150만 원 정도 선택만 하면 받을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해드렸고 보장성 보험 분석을 해서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 이제 갱신한 게 비갱신은 아시죠? 갱신형은 대충 한 3년마다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일정하고 뭐 80세, 뭐 심지어 100세까지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나이가 들어서 갱신형은 보험료가 많이 올라갑니다. 왜?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좀 불안하잖아요. 보험료가 또 올라갈지도 모르고 올라가서 너무 비싸지면 가입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갱신을 못할 수도 있다. 그때는 정말 리스크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갱신형을 선택하자. 물론 갱신형보다는 당장의 보험료는 좀 비싸지만 벌 수 있을 때 빨리 내버리는 게 좋잖아요. 그죠? 또 이제 뭐 실손보험은 지금은 다 법이 바뀌어서 단독 실손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과거에 종합실손보험으로 보험료가 좀 비싸다면 이것도 이제 단독 해지하고 단독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해 보시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보장성 보험 또 분석하고 리모델링을 조금 이제 하기로 했고요. 개인연금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연금. 자, 우리가 매월 연금 300만 원 목표로 한다면 국민연금에서 남편분하고 합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목표. 주택을 연금화해서 한 150만 원 정도 목표. 그럼 250만 원. 나머지 50만 원은 개인적으로 이제 사적으로 가입해야죠. 그래서 실적 배당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적 배당형 연금이 가능한 연금저축 펀드나 또는 베넥 유니버셜 보험으로 준비하시라. 앞에서 있었던 이분이 가입하고 있던 베넥 연금 보험은 이 연금저축펀드나 베넥 유니버셜 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을 검토해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 연금저축펀드나 베넥 유니버셜 보험을 통해서 나중에 노후에 최소 한 50만 원 정도를 꼬박꼬박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전체적으로 국민연금 100만 원,
주택연금 150, 또 개인연금 50만 원 정도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노후의 목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한 52세에서 앞으로 한 10여 년 더 조금 더 고생을 해서 노후 때 한 300여만 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물론 국민연금 지금 현재 한 65세부터 수령을 하죠. 연령에 따라 다 다릅니다. 물론 또 주택연금도 늦게 받으면 받을수록 조금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기 때문에 당장 이분들이 뭐 60 몇 세 때 이렇게 때부터 당장 300만 원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자라는 부분은 또 그만큼 젊었으니까 조금 이제 일을 통해서 소득을 좀 확보하시고 조금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매월 연금 300만 원이 심지어 물가 인상률만큼 매년 이제 정액이 되는 실적 배당형 국민연금 포함해서 그렇게 준비될 수 있다면 나름대로 이렇게 그닥 쓸쓸하고 초라한 노후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녀의 선택, 이분이 이렇게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마음으로 좀 격려해 주시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까? 오늘 52세 여성분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자, 돈 파는 가게 매일매일 유익한 정보,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궁금한 내용이나 기타 구체적으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전화 02-536-0153이나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 파는 가게 검색하시면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나오는데, 친구 신청하시고 플러스 친구 1대1 채팅창을 통해서 또 질문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최대한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